안녕하십니까. 예, 울산광역시에서 주최하고 울산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 태아로 인문예술 아카데미 태아로의 풍류에 참여해 주신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태아로 인문예술 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울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날씨도 갑자기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전국이어서 다들 힘든 시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코로나 방역 수칙 잘 지켜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거리두기 충분히 유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우리 관객분 중에서 그 보호가 필요하신 그 일행이 있으셔서 저희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함께 이제 앉아 계시는 시민분 계시다는 거 양해 바랍니다. 네, 저희 태아로 인문예술 아카데미 태아로의 풍류는 태아로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곳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교육적 문화적 접근 방법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기획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10번의 강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강의 날입니다.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사전 신청은 해주셨는데 날씨가 굳어서 이제 걸음을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은 태아로 누각에서 만나는 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학춤에 대해서 이분을 따라올 만한 분이 없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좌 주제는 한국 학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성수 철새 홍보 관장님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학과 학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학춤 시연까지 오늘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학춤 시연에 이어서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체험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김성수 관장님 소개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학춤 보존의 명예회장님으로 계시고요. 조류학 박사님이시고 지금 철새 홍보관 관장님으로 계십니다. 김성수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줄에 보니까 6분씩 모시기로 됐고 각 4분에게 4, 6, 24, 24분인데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그 삼호동에 있는 그 와와 공원에 있는 철새 홍보관, 울산의 철새 홍보관 관장으로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고 한 문화재단이죠. 아주 훌륭하게 재단이 생기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우리 울산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울산이 왜 학성이라 불렀을까? 근데 과거에는 학성이라 불러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건데 현대화되면서 학성이라 하는 말은 막 그냥 동네 한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지금 그 요 화면에 나오는 그 이론을 학이라 하니 도대체 어떤 새인가? 지금도 학을 많이 백로하고 이렇게 혼돈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이 하고, 그럼 우리 한국의 학춤은 과연 어디서 무엇 때문에 왜 나왔을까? 또 그렇게 처음으로 추운 사람들은 어떤 부류일까? 그리고 학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까? 등등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저는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학춤을 한번 추고, 보기 싫다, 추지 마라, 이러면 하자 하면은 저는 고맙고 그래서 제 제자가 2명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군무도 있고 이제 이 동무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 울산 학춤이니까 한번 선을 보여드리고 또 그에 대해서 업무나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한 가락 배우고 싶다 해서 체험을 해가지고 한 가락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2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보통 다른 사람 보면 인물이 굉장히 좋다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 때문에 다 보여주지 못함을 가문에 참 그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면 우리 위로 딱 쳐다보면은 태아를 질지에 저 대들보가 있습니다. 그죠? 저 뒤에 학 2마리가 있고 소나무 위에 또 일로 보면은 학이 2마리 있습니다. 근데 중앙에 또 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늘 가까이 오고 태아를 오면서도 아니 학이면 학이고 용이면 용이지 뭐 중간에는 황룡, 청룡이 있고 저쪽에는 학을 2마리씩 그리 낳았느냐 이렇게 문화 해설사들이 이제 교육할 적에 저한테 질문합니다. 보통 분들은 그런 질문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항상 호기심이 있고 이러면 어떤 분들은 보기 좋아라고 해놨겠지. 예, 맞습니다. 첫째는 이제 장엄이니까 단청을 하고 장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숨은 뜻이 있습니다. 어디 전국에 다 가도 이런 루각이나 루나 어떤 정자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경치 좋은 데 짓습니다. 그죠? 경치 안 좋은 데 지어가지고 볼 리가 없죠. 지금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저 보트 같은 걸 갖다가 어떻게 허락해놨기에 더 보기 좋네요. 그런데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하고 용은. 그래서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나 모르지만 이 태아루의 계야장을 보면은 한 모서리에 비가 치면은 계야에 이렇게 흙으로 된 거 닿지 말라고 이렇게 붙여놓는 게 있습니다. 기아가 이렇게 그 귀신의 형상을 붙여놓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 처형을 해놨어요. 그건 좀 안 맞습니다. 원래 하면은 그 처형보다는 기면화를 붙여야 됩니다. 기면화를. 그런 의미가 다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루각은 옛날에는 전부 다 목재입니다. 목재가 제일 취약한 것은 불입니다. 불이기 때문에 바로 요 밑에가 우리는 황룡년이라고 부릅니다. 용 중에서도 제일 전문 용어로 쓰겠습니다. 오야지가 황룡입니다. 황룡, 청룡, 흑용, 백용 다 있죠. 오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심이 황룡이잖아요. 이게 황룡년입니다. 황년이 한 마리 살아요. 산다카이보다 우리 울산을 지키시는 수호신용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황룡년에 태아루를 짓게 된 이유는 나무를 짓기 때문에 혹시나 불이 나면은 황룡의 그 위력을 얻자는 거죠. 바로 물로 토해가지고 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은 용 있는데 그럼 용만 하면 되지. 학이 뭐냐? 용하고 학의 공통점이 학은 물 쐬면서 용은 상상의 동물이면서 물을 관장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용에다가 학을 부각시키고 학에다가 용을 부각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이 태아루가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학이 그러면 소나무이지 않느냐? 학은 보통 우리 새들은 나무 가지에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자기가 약하면은 나무 가지 속을 숨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보면 새는 무조건 나무 가지를 해가지고 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은 숨지가 않습니다. 학은 키가 1m 한 60대고 다 크면은 무게는 10에서 한 15kg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우나 쪽제비나 매나 이런 것이 공격을 못합니다. 자신이기 때문에 구태여 나무 가지 안 앉고 나무 숲속을 숨지 않아도 자기는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소나무의 학하고 같이 그런 게 뭐냐면 다 같이 십장생의 하나씩입니다. 십상생에 구름도 있고 바위도 있고 학도 있고 영지도 있고 그런 게 10가지인데 시너지 효과를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소나무에다가 학을 하면은 송학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산다. 근데
학은 왜 있냐면 보통 새들은 발가락이 4개가 있습니다. 앞뒤 발가락이 깁니다. 나무를 딱 햇대로 지으려고 하는데 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발가락은 길이가 갔는데 뒤로 난 발가락, 뒷발가락 하나는 요만히 짧습니다. 그것이 진화라 하기도 하고 태화라 하기도 합니다. 왜? 필요가 없다 이죠. 마치 우리 사람들의 꼬리뼈 같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은 땅에다가 둥우리를 만들어서 알을 낳습니다. 알도 참새는 10개 이상을 놓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크고 자신이 있으면서 알은 적게 놓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만큼 자식 키우는데 자신이 있다는 거죠. 단 사마에게 있는 타조는 알을 많이 놓습니다. 왜냐하면 키울 때 많이 잡아먹히니까 숫자로 해가지고 그 중에 한두 마리 살아남으면 좋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숫자리 개념이고 옛날에 우리 보면은 선진국의 산하 제한이 우리 후중에 다산다사형입니다. 생기는 대로 놓고 계획이 없었습니다. 외국에는 소산소사형 적게 낳아서 적게 지기는 작입니다. 그 새들도 일단 알을 많이 놓는다 하면은 그것이 다른 새들의 먹이 사슬에서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닭은 매일 놓잖아요. 매일 놓으니까 솔개가 차가고 무슨 여우가 차가고 쪽제비가 차가고 부엉이가 차가고 하니까 이거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지고 그 중에 하나 건지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또 금강송도 평지에 있는 금강송은 솔방울이 없습니다. 어른들 말이죠. 산꼭대기 소나무 봐라 쪼개한데 솔방울이 다다다다 붙어가지고 밑에 있는 거는 미쭈다게 해가지고 잘 크는데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뭐든지 자연의 이치는 어른들이 말씀에 덤불이 있어야 쪽집이 나오지 하는 말도 있어요. 무엇이 있어야 나오지. 그래서 자연은 다 연관관계에 있다. 그런 의미로서의 우리 울산은 이름마저 선덕이왕 때 태화락하는 연호로 쓰신 적도 있습니다. 비록 짧지만도 이게 지금 클 태자의 화합할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글로벌 하모니, 세계적으로 화합되는 이런 용어의 개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에 잘 어울리는 것이 학성이고, 학성은 학의 소재로 모델내서 만드는 것이 학성이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고려 성종 때, 8대 성종 때 각 지역마다 별로를 하나씩 줍니다. 저 수원을 화성이라고 하고 뒤에 성자 붙는 겁니다. 화성. 가까운 기장의 차성, 밀양의 밀성대군 밀성, 대구의 달성, 그죠? 저 경남 고성, 강원도 관성, 옥성 등등등등 성자 붙는 거는 그 당시에 별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산천으로 바꿔라 이래서 그 뒤에 큰 고을이라고 하는 울주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울산이 되고 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인천이 되고 부산이 되고 양산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지역 이름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학성할지에도 고려시대 학성은 그 지역의 특징을 내서 우리는 뭘 주겠습니까? 이게 너는 학천지 빼가리 아이가 학성이다. 이래서 학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의미를 잘 모르죠.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 울산에 아직까지 흔적 남아 있습니다. 저 조금 있으면 그 지역이 없어집니다. 서생의 비약, 온산의 해약. 요거는 온산에도 자연 마을이 잘 없어지고 서생의 비약은 효암천 옆에 있은 넓은 뜰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이제 없어집니다. 그만큼 그쪽에서는 논농사의 먹이가 물고기니까 그래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회약이라 하기도 하고 비약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 울산은 학에 대한 설화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구전되는 것이 아니라 경상도 지리지에 보면은 개변천신설화라고 고적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앞에 뒤에 생략하고 중간에 키워드가 뭐냐면은 상학교금신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학은 한상의 학이
무슨 금신상이라 하는 걸 물고 지금 MBC 자리에 있는 학성산에 내렸답니다. 그런데 이 지역민이 가만 보고는 이상하다. 그러니까 학이 금신상을 먹고 학성산에 내려가지고 위에 탄 사람은 개변천실이랍니다. 우리 울산을 옛날에 신라 때는 개변이라 불렀어요. 지금 그 흔적이 개비고개 있죠. 그게 본래 개변고개에서 개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천신이 딱 하는 말이 수록을 주창합니다. 그게 오래 살고 수록, 복록해 부자로 살게 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딱딱 분석해보고 따지보면은 그것이 901년 신라 마지막 52대쯤 56대 마지막이잖아요. 경순왕 52대 효공왕 5년에 그런 설화가 나타나요. 물론 좀 더 자세히 하면은 울산박씨라고 있습니다. 본토적 울산박씨, 학성이시 있듯이 울산박씨의 장무공 박윤흥의 탄생 설화이고 그 인물 설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 보면은 태화동에 보면은 박윤흥 장군 그 사당이 있어요. 있고 저쪽에 그 바닷가에 가면은 그 과감 미역바위 전부 다 울산 박씨하고 연관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박씨의 시조이신 장무공 박윤흥 장군이 살아있을 때는 이게 흥여부가 됩니다. 흥여부. 근데 박윤흥 장군이 죽고 나있기에 그렇게 힘쓴 사람이 죽고 나니 공하현으로 강등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왕건하고 같이 연관이 됩니다. 흥여, 즉 신라에서 신라를 마지막 경순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신라는 망해요. 근데 신라 조정에서는 뭐냐면은 울산에 여기에 박윤흥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대단한 호족이에요. 호족. 이분한테 가면은 신라를 건지겠다 싶어 하는데 박윤흥 장군 머리가 참 좋아요. 그때는 호족이 지역마다 많이 생길 때입니다. 그래서 왕건이가 고려를 흥영하고 있을 그 점에 이 학이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니까 울산의 박윤흥 장군이 자기 비서 최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을 왕건이한테 살짝 보냅니다. 내가 왕건이한테 항복을 하면 우짤 끼고 항복을 안 하면 우짤 끼고 타진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왕건이 항복을 하고 보다 항복을 하고 도와주면은 우리 국부로 모시고 항복을 안 한다면 막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래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고려에 흥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했기에 바로 흥여, 흥할 흥, 고려려자 해가지고 고려를 흥하게 만드는 장본이 되다 그 호를 갖다가 흥여백, 고려를 흥하게 한 수장이 돼서 흥여백 장무공, 장무는 물론 죽어가지고 시효를 장무를 합니다. 그래 했어요. 근데 대신에 그 아들하고 박윤흥 장군은 개성으로 좀 가 계십시다. 아무래도 여기 있으면 또 구대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쪽에서 고향을 등지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흥여백이 돌아가시고 나있기에 앉아 겁나는 게 없죠. 그래서 공하현으로 감동을 시키고 왕건 씨는 29번의 결혼을 해가지고 전부 다 호족끼리가 결혼 동맹을 맺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 나오는 것이 우리 울산의 학성입니다. 그래서 그럼 학성이 되려면 학이 있어야 되는데 학이 어째서 울산에 유명해졌노 하면 강입니다. 이 태화강. 강이 많아야 옛날에 어른 노래 있습니다. 노래 될랑가 모르겠네. 산이 높아야 골도나 깊지. 조그만 요즘 그런 게 아니고 조그만 여자 속이 깊을 수가 있나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비교되죠. 산이 높아야 골짜기도 깊지. 조그만 여자 속이 깊을 수 있나만 네가 참아라 하는 이런 노래인데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울산에는 지형 지리적으로
도심으로 흐르는 강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다 흘러요. 동해로. 봅시다. 자, 태화강이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동천입니다. 동천에 들어가기 전에 그건 내황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내황이 있으니까 외항이 있죠. 그 다음에 해화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천이 있으니까 서천이 있습니다. 척화천을 옛날에 서천에 불렀어요. 그래, 태화강, 동천강, 서천강, 내황강, 외항강, 해화강, 이것이 울산만이라 하는 동해로 한 곳에 이렇게 그 밑에는 하구에는 엄청난 습지인 평야가 만들어졌어요. 습지인 평야 만들어지니까 그 습지를 먹이트로 서식지로 하는 새들이, 온갖 새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최고의 오야가 두루미라 하는 학이에요. 학은 물론 한자죠. 그래서 늘 울산 사람들은 일상으로 학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의 넓은 평야는 전부 다 물입니다. 물은 관장하는 것이 용인데, 용은 다른 말로 말이라 합니다. 말을 용이라 하고 용은 또 말이라 하고 이랍니다. 그건 뭐냐면은 본질과 현상이 있는데, 제 이름은 김성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호가 있습니다. 백성이라 하기도 하고 무주라 하기도 하고 모학선생이라 하는데, 그건 내 한 사람인데, 저희 한 사람을 알고 그 다음에 이름을 여러 개 불린다는 걸 이야기를 알면 쉽게 이야기되는데, 오직 내 김성수라 하는 이름만 알면 다른 친구들 사함하게 되죠. 내가 아는 김성수다, 네가 아는 무학이다, 사함하게 되죠. 그래서 본질과 현상, 지금까지 모든 데 가보면 현상만 많이 알고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랍니다. 그래서 이 강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데, 학을 많이 보니까 신라시대 때에 뭐 상징적이나 구출하기 간에 이렇게 학을 소재를 해서 우리 그 한국에서도 학춤을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볼 적에 이제 학이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북대학에서 학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경북대 자연사 박물관에 조교도 하고 그쪽에서 생물학을 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이 학을 키우습니다. 일본의 오카야마에 유학도 가고 이랬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철새홍범 간장 키도 쫓겨난데 지금 무슨 볼품던데 무슨 놈 학춤 추느냐? 그럼 왜 학을 간겠는데? 요때 우리 가정을 이야기하면 정조부, 조부, 아버지 제대까지 학춤 집안입니다. 좀 있으면 알겠지만 한국에는 학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답니다. 하나는 궁중에서 주로 학타를 쓰는 것 갖다가 한자로 써서 학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궁중의 학문인데 민간에서도 학문하면 너 건방지네, 한자 쓰지 마라, 너는 어문으로 써라. 그래서 학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 집단에도 학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학춤, 이거는 스님들은 춤이랑 하고 작법이랍니다. 그 크게는, 자, 앞에 어느 장소를 쓰대면 궁중에서 췄다, 궁중 학무락 하자. 그 다음에 민간에서 추네, 민간에서는 학춤이다, 그럼 민간 학춤 쓰자. 그 다음에 불교에는 스님들 추네, 불교 학 작법이라 추자.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학무도 보니까 아까 개범에도 나타난 학무가 있는데, 그때는 한자로 다 돼 있어는 모르고 춤추는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물론 그걸 갖다가 바탕을 했겠죠. 1935년에 한성중, 지금 한성중류, 뭐 태평류, 뭐 강선류 등 한영수 서핑합니다. 그걸 만드는 한성중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아까 개범에 있는 학무를 바꿔서 자기가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가 무형문화재로 되는 이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악학계와 한국의 음악서인 악학계를 잘 몰란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나옵니다. 궁중학무도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 민간학춤이 되면은 옛날에 70년대 초에는 무형문화재의 발굴품이 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등등등 울산 7번째입니다. 그런데 서울, 부산이, 서울에는 궁중학무를 찾았고, 서울, 부산은 가있긴, 야, 우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데 이래 있어야 되겠나? 우리 학춤 하나 만들래? 이랍니다. 그 당시에 동네 야류 18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춤 추는 사람이 옷을 날개 넓은 거 있었기에 됐다, 네 학춤이라 해라. 그래서 학춤을 하나 이렇게 발굴하게 됩니다. 그때 부산대학교 영문과 교수인 서국영 박사님이 1925년생인데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모지모지한 분들이 다 있죠. 그래 쭉 내려있기에 근본을 모르고 우리 거다, 언제인지 알 수 없다, 따지지 마라.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부산에 미나리 깡도 많고 거기에 흰 새가 큰 새가 날라오더라. 그래서 이걸 학춤이다 하자, 이제 이래 되죠. 그 이후에 울산 출신은 동구에 사는 천재동 어르신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재동 어르신이 자기가 90이 넘어있기는 할 일이 많네, 그 책 내시고 돌아가셨는데 그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울산에 사니까 운박갱갱 해가지고 이 진법이라든지 다 있다, 이걸 아니까 그 당시에 천재동 선생님이 울산에 살기는 너무, 그때는 울산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동네로 가죠. 동네로 가서 동네 학춤을 만드는데 일조를 합니다. 길놀이라든지 앞에 길놀이 뒤에 길놀이, 그 다음에 학춤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자기가 어릴 적에 보고 학을 보고 하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그 부산에서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천재동 선생님이 그 부산에서 배척을 됩니다. 울산 사람 아이가 실컷 다 해놔놓고는 울산에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 오시까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울산 문화원에 있을 적에 좀 많이 좀 어려워했었죠. 자, 일하다 보니까 그 자기가 다 세이 써놨습니다. 근데 저도 동네에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동네 학춤에 관여했으니까 그 싹세히 잘 압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술로 봐야 되는데 어떤 단체로, 집단으로, 힘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김덕명인데 인터넷 치면 참 인물 좋고 키꼴도 크고 저는 외탁에 했는데 잘 춥니다. 지금도 춥니다.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춤은 잘 추는데 1924년생이에요 아버지가. 쥐띠인데 한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가있기는 아유 그래 학춤을 추는데 저쪽에 양산 사람이니까 동네 사람 아니라고 왕따를 시키는 거라. 우리 울산도 그래 했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울산에 왔는데 왕따를 많이 되네. 근데 아버지 진짜입니까? 그럼 제가 우리 집안의 학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학춤에 연구를 하면 했습니다. 이러면은 대학 학생들 석사 박사 논문 쓰는데 학문적으로 제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한 것이 여러분들 원하는 한국 학춤의 정체성입니다. 이 학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언제부터 알 수 없으나 우리 거다 맞추자. 근데 지금도 중요한 것이 어디 가지고 추는 학춤 춘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학춤 하면 말하면 된다. 동네 학춤, 양산 학춤, 울산 학춤, 궁중 학무, 사찰 학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됩니다. 내 학춤 추는데요 하면 그건 다 엉터리입니다. 확실히 또 계보가 없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래 하다 보니까 부산에는 동네 학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울산 오면은 뭐라고 하노? 언제부터 울산 학춤이 있었노? 학춤 하면 동네 아이가? 울산에 살면서도. 양산에 가도 양산 학춤 언제부터 있었노? 학춤 하면 동네 거 다 뺏긴 거 아이가? 응? 그래 해놔놓고 그래 샀노? 그래 너가 하다가 안 되겠네 울산에 가지고 다리 편하게 하세요. 다리 편하게 하세요. 마음대로 들으면 됩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분명히 태어난 뭔가 사연이 있다. 이렇게 했을 적에 저는 어렵지만은 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역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두게 된다. 내 아버지가 고통을 하는데 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틀립니다. 우리 형은 공부만 해가지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 출신이니까 안 빼가지고 아버지가 너 죽어 하면 깨 죽는 신용은 하는데 죽진 않았더라고. 그만큼 저는 차남이니까 아버지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춤이나 추라. 그것 때문에 조질 일이네. 춤이나 추라 했는데 저는
그 일본 사람은 한국 한자는 건성이라고 합니다. 건성인데 일본 말은 곤조라고 하죠. 곤조. 곤조 부리지 말고 막 복잡다 그 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유 너희 집에 춤 추지 네가 뭐 이런 거 했나. 그럼 저는 국악과에서 불교 무용을 전공을 했답니다. 그 불교하고 학하도 관계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일단은 요걸 먼저 학을 보고 서론이 길면은 지루합니다. 그죠? 학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 울산인데 과연 학과 울산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겠느냐. 세계적으로 여기 학입니다. 전에 내가 칼라가 있는데 칼라가 이자부 써요. 그래서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칼라 있으면 좀 더 하나하나의 부분인데 요것이 학인데 요 비면 안 되죠. 포인트 됩니까 요거? 안 되죠. 아깝이. 여기 지금 우리 학이라 하는 건 요놈입니다. 학이. 우리 한국에서 한국, 일본, 중국에서 볼 수 있는 딱 세 종류입니다. 두루미, 제두루미, 흑두루미. 두루미라고 하는 건 학인데 그 모양이 크고 작게 해가지고 제두루미, 제 색깔이니까 제두루미, 검은 색깔이니까 흑두루미랍니다. 근데 흑두루미하고 제두루미는 두루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두루미 같으면 저는 제두루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물이 좀 모납니다. 그런데 흑두루미는 크기도 작고 겨울에 순천만에 갔으면은 흑두루미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이즈미를 가는데 지금은 순천만에 많이 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의식주의 바탕에 사는데 그 속에서 먹는 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도장에 살 없으면 지 안 나타납니다. 아무리 서로 좋다 해도 내외지간에 먹을 거 없으면은 싸움합니다. 그게 요즘은 월급 아닙니까? 월급 안 갖다. 그리고 월급도 지속적으로 100만이라도 지속적으로 갖다 주는데 어느 날 200만 원 갖다 주는 거 1년 쉬고 나갑니다. 집 나갑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는 그 자연 환경이 건강하고 먹을 것이 많으면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학을 키운다 했기는 그거 안 날라가나? 내가 결혼하는데 니 돈 못 번다고 아내 안 나가나 하면 말로 결혼합니까? 자신 있어야지. 환경을 좋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15종류가 있다. 근데 한국, 일본, 중국은 같은 환경권이다. 그래서 두루미, 제두루미, 흑두루미 온다. 우리 춤으로 나타난 거는 두루미입니다. 키도 크고 인물 좋습니다. 다 복스가요. 자, 요겁니다. 요거 두루미, 제두루미, 흑두루미. 틀리죠? 꼴이 좀 틀리죠? 근데 저 벌써 뒤에 요거 중에 2마리가 가면은 앞에 가는 게 숭놈입니다. 뒤에 가는 게 암놈입니다. 항상 사람들 걸쳐 자기 주장한다고 당신만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끼다 이래 나가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앞에 서 가면은 예. 그래서 학을 한 상을 부창부수를 합니다. 부창. 남편이 소리하기에 뒤에서 따라가는 거. 그래서 두루미는 뚜루루 합니다. 숭놈이 뚜루루 한 음절로 뚜루루 하면 뒤에서 암놈은 뚜룩뚜룩 뚜루루 뚜룩뚜룩 이렇다. 그렇습니다. 이렇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창부수라고 해요. 건강한 가정은 학끝이 남편이 하는 것은 현장에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어디 가서 사고를 냈다. 아내라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당신 그래 이래야 되는데 당신이 잘못했네 사과하고 갑시다 하면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집에 와가지고 여보 오늘 사실 내가 도왔지만 남편이 잘못한 거다. 그럼 남편도 부끄럽지. 그래 미안하네. 그래도 자네가 그래서 도와주기 고맙네. 그 자리에서 당신이 분명히 잘못해도 차선 들어갔네. 얘는 보골라 죽지. 그런데 학은 절대로 안 그럽니다. 또 학은 사람하고 같아가지고 벽시, 사람은 벽시를 까가지고 살을 먹잖아요.
그런데 학은 벽시 채로 먹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벽시고 부식이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 대숲에 있는 거는 백로라 해서 주식이 물고기고 부식은 없습니다. 이거 완전 틀리죠. 그래서 학을 인문학적이나 옛날 어르신들이 집에다가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여기 있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있는데 우리 울산에는 두루미다 이 됩니다. 짠. 자, 보십시오. 이 날개 한번 보십시오. 요 어젓하게 그 양반, 우리 한국에서 양반 걸음 걸으러 가면 어떻게 짓는가? 쩍 벌립니다. 이리 오너라, 네가 오너라 이러죠. 이게 양반 걸음이 아닙니다. 양반 걸음 보십시오. 학 걸음이 양반 걸음입니다. 학은 우리는 사람은 요래 꿀 앉지 않습니까? 요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학은 반대로 생겼습니다. 요래 못 앉고 바깥에 새들은 요래 앉죠. 그래서 학은 이래 걷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리 오너라 하고 이리 오너라 틀리잖아요. 그 지금까지 와전된 우리 양반의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습니다. 학은 꼬리가 검을까요? 날개가 검을까요? 이쪽에서 음입니다. 지금 저는 저거 보면은 저 그림은 엉터리입니다. 뒤로 돌아보시면은 학 지금 꼬리가 날개를 폈는데 꼬리가 검죠. 저거는 도상에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학은 이래 날개를 폈을 적에 세 번째 날개 여기 검습니다. 그러면 모으면은 꼬리 끝이 보일 뿐입니다. 결코 꼬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림 보면 날개를 폈는데도 궁둥이에 검은 게 있죠. 아니라는 거죠. 울산에 지천우, 차산 지천우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분재에 대해서 능통하십니다. 이분이 한 10년 전에 저하고 경북대에서 가르치는 학 그 연구센터에 있습니다. 학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대절해가지고 구미까지 가는데 학을 봤어요. 그때도 학을 한 8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우리 회비를 냈는데 그분이 점심은 내가 산다. 왜요? 회비 다 걷었는데. 이렇게 내가 점심을 찰 이유가 있다 이래요. 그 어떤 이유입니까? 하니까 일단 다 먹고 난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하면 왜 중간에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할까 싶어서 다 먹고 난 다음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점심을 샀습니까? 하니까 그때 20명 갔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는데 학을 엉터리로 그렸다. 학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분이 1937년인가 아마 이래 되신 걸 알았는데 학을 한 번도 안 버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과 같이 날개는 희게 그리고 꼬리만 시커멓게 그렸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니 날개를 펴니까 날개는 검고 꼬리는 하얗다. 백조같이 꼬리가 몽땅한 게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살았다. 내가 화가라 하옵시고 거짓말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그 참여하는 뜻에서 밥을 산다. 그건 다 대단하잖아요. 삭순칼 됩니다. 내가 뭐 그런 거 아니고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렇게 펴었을 때는 날개 밑에 끊고 이거는 이게 날개를 모으면 꼬리같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요거는 꼬리가 아니고 날개를 모았을 뿐입니다. 좋죠. 일본에 가면 하얀 설원에 저 부부가 걸어가는 것이 힐링 끝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과거에 학생인 우리 울산에 저 둔치에다가 나무 좀 없애고 잔디밭 해놔가지고 학은 날아가면 저 갖다 또 내려옵니다. 일본에 여기 가면은 구락갱이라고 오카야마에 가면은 옛날 궁전이 있어요. 그 보면 학이 있으면은 키우는데 학을 손님 VIP들 오면 학을 손가락 이랍니다. 이러면은 부부가 싹 날아갑니다.
그럼 저 한 5km 가지고 그 탑이 하는데 그 휙 둘러가지고 다시 잔디밭에 와요. 그러면은 포토존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사진 찍어요. 그래서 학이 키우면 안 날아가나 하는데 날아가는 학을 말라 키우겠습니까? 약은 약사한테, 병은 의사한테. 우리나라에 전문가 딱 2사람인데 제가 울산에 살잖아요. 그럼 뭐 키우면 되는데 한번 해보소 이러면 되는데 학 새끼를 일본어로 히나라 합니다. 히나, 뺑아리. 요걸 딱 가면은 엄마가 35일을 품습니다. 알을 2개를 놓는데 첫 번째 놓는 알은 희꾸무리합니다. 그런데 5일 뒤에 또 알 하나 놓는데 까만 반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35일간 품으면은 뺑아리는 같이 나옵니다. 그 까만 반점이 열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연구 용어는 엄마한테 맡기고 우리가 인간 친화를 해가지고 문화를 갖다 할 것 같으면 그걸 따로 떼냅니다. 떼면은 미꾸라지 막 잘라가지고 먹이를 줍니다. 그럼 내가 자기 부모인 줄 알고 따라옵니다. 근데 100m 겁니다. 100m 가면 뺑아리가 가기 싫다고 막 이랍니다. 그럼 또 기다려줘요. 그럼 또 바짝바짝 걸어가면 잘했다고 먹이 하나 딱 줘요. 그러면 언덕을 넘어서 이렇게 쭉 오는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는 나중에 커서 3개월 되면 다 큽니다. 3개월 되면 키가 팍 커요. 색깔이 또 나올 겁니다. 이러는데 그래 되면 이제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날라가라 하면 날라가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랍니다. 단 얘가 성숙해가지고 사춘기가 되면은 사람을 쫓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키한 사람도 자기하고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새의 눈에는 그 시기만 지나면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일본만 그랬을까요? 우리 한국에서도 황기로시라고 이 율곡의 사후가 구미 해평뜰에 매학정이라 하는 정자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뒤에 산이 조그만 산이 그 고산이라 하는데 고산 매학정이랍니다. 황기로시는 우리 한국에서도 학을 많이 키우고 옛날에 조선시대 4대부 집안에는 파초, 학, 매화 기본으로 키워야만이 4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정 못 키우면 거위. 개는 지금 지화와 이런 것이 아니라 삽살개, 청삽살이, 내눈박이 이런 거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학이 하나 들어갑니다. 자, 봅시다. 요거는 제가 통도사에 이 학을 갖다가 6개월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학에 대한 가치를 좀 모르셔가지고 닭 취급을 하더라고요. 닭. 저거 알로 놓나 뭐하노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래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람객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학보러 가서 했는데 스님들은 허유증 뭐 저희 밥이 되나 뭐 되나 해가지고 6개월 더 있으려 했는데 막 철거해보세요. 누구라도 개인적으로 누구라도 가치가 있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만난다 하는 게 좋은 인연 아닙니까? 알아줘야 돼. 그래서 알아주는 걸 만나려고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 세상에는 좋은 일과 옳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면 그건 안 됩니다. 옳은 일을 해야 되죠. 지금 보면은 태양에 붉은 기 거북이 천지백갈입니다. 집에서 거북이 요런 키우다가 크니까 의왕이 차거든요. 안 되겠어. 아가 버립니다. 그럼 생태계 다 죽죠. 우리 한국 토종고기 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십 마리 잡았는데 한 사람이 좋은 일 할 끼라고 아이고 죽어가는 목숨 하나 빼가지고 강물에 살려준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옳은 일은 아니죠.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 학은 옳은 일을 합니다. 새끼를 낳았는데 1시 반시도 새끼 옆에서 눈을 띄지 않습니다. 기가 빠르고 눈이 빠릅니다. 눈이 밝아요. 쪽제비 한 마리 호로 갔다 하면 언제 쪽제비 오는 거에 딱 봐가지고 탁 죽입니다. 학은 부리가 깁니다. 부리가 예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 정초가 되면은 학부리 그림을 그든지 학 전체 그림을 건양 다경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춘첩을. 왜? 학은 예리한 부리로서 삿된 것을 쫓아버린다. 물리치기 때문에 학을 키우든지 학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이 요즘은 촌에 가면 장닭을 키우는 이유입니다. 장닭은 벽사입니다. 어둠을 받기 때문에 꼭요 해가지고 삿된 걸 물리치고, 그 다음에 있음으로써 큰 거는 항상 올라간 마당에서 안 옵니다. 좀 키워놓으면 뒤에 며느리 발톱이 붉게 나오면은 항상 단보라게 올라갑니다. 단보라게 착 올라가지고 꼭요 하잖아요. 이제 이런 풍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은 예나 지금이나 뭐 지금은 개체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상상 속의 동물이 될지언정 이것은 우리 울산에다가 다시 복원을 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도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봅시다. 자, 보세요. 그런데 남자 여자 사귀면 여러 가지로 끝으로는 하지만 시험을 해본다 아닙니까? 노래방에도 안 듣고 가보고, 노래 잘하는가, 같은 합시면 잘하는가, 유머도 있는가, 재치도 있는가, 돈도 그때그때 탁 이래 기회 있게 쓰는가. 돈 넣으나 블루가 내 돈이 있대 이거 안 됩니다. 쓸 때 탁 써야 돼. 근데 요 학은요, 암놈이 숙놈을 선택하기나 숙놈이 암놈 선택할 때는 제1번이 뭐냐면 목소리, 2번 머리에 붉은 거. 이래 되면은 두 가지만 하면 몸이 기름기가 잘 나가지고 학생같이 인물이 멋집니다. 저는 깨개긴다는데 이래 하면 앞놈이 탁 보고는 같이 사랑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 뿔지 않다면 건강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은 새는 항상 철저합니다. 인정이라 하는 게 없습니다. 사랑이 물론 인정이 되면 조정이 없어요. 왜? 내하고 니하고 사이에서 좋은 자식, 건강한 자식을 낳아야 안 되나? 이것이 결혼하기 전에 신중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노래 있잖아요. 정주고 내가 오네. 정주 놓고 지가 온다 이거라. 이런 무책임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새한테 물어보면은 정주기 전에 따집니다. 다리가 튼튼하나, 색깔이 좋나, 이마가 붉나, 부리가 길고 예리하나, 눈이 부리부리하나 다 탄다. 그럼 밑에 자식은 그대로 나거든. 보세요. 지금 먹이 먹는 것 해도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반영된 거 보십시오. 이 미꾸라지 한 마리 딱 있죠. 드디어 사랑의 계절이 왔습니다. 자, 이쪽 거 보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프로포즈를 합니다. 춤을 이래도 춰보고 가슴도 내밀어보고 이래보고. 그런데 나무가지도 던지보고 이랍니다. 새는 암놈이 딱 하는데 새제비 갈매기라 하는 걸 보면은 프로포즈 할 지에 떡 먹을 걸 같던데 딱 오는 거 보고는 외면합니다. 메리치 잡아오면은 고개를 돌립니다. 흥, 흥. 그러면 여기 가만 생각해, 희한하다. 나놓고는 지가 또 날아갑니다. 거단한 미꾸라지 한 마리 잡아오면은 아까 보는 행행인데 여기 있어요. 받아 먹어요. 받아 먹으면은 사랑을 응해줍니다. 왜냐 보십시오. 내가 니하고 결혼해가 자식을 놓는데 니 벌이가 시원찮으면은 자식 어떻게 키우냐? 메리치 잡아가지고 자식 키우나? 아예 처음부터 빠고 놓습니다. 그런데 큰 놈 하나 더 잡아오면은 야 능력 있네. 에? 내 남편을 해도 멋지도 자식은 막 안 굶게 살겠네. 사랑을 받아줘요. 자, 옆에는 사랑하는 장면입니다. 뒤로 올라가서 앞으로 내립니다. 번식기 행동이죠. 자, 이거는 1월 달에 되면 하얀 설원에서 이런 행위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학 한 마리에서 우리는 사람의 결혼식이 그대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될 분은 하얀 면사포를 쓰죠. 학의 흰 깃털이 있습니다. 신랑 될 사람은 까만 양복을 입습니다. 까만 티 있죠.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정열이 있습니다. 붉은 기 물이 있죠. 자 봅시다.
하얀 거는 우리 결혼할 때 하얀 건 달을 뜻합니다. 학에 있어서 달. 빨간 거는 정렬이지 물론 그랬죠. 그 다음에 까만 거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뜻합니다. 태양은 저렇게 까만 옷을 입어서 지혜가 명철하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흑점 있는 해의 일과 달의 월을 합해 보십시오. 밝을 명자 되죠. 우리 이성이 만나서 우리 가정을 태아로 만들고 명천을 만들자. 명정천 있죠. 여기 가까이 명정천의 이름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걸 울산 사람 멍정청을 말정이랍니다. 따지면은 밝을 명자가 됩니다. 저 동구에 명천 있죠. 명천 연못. 왜냐하면 줄기가 태화열입니다. 태화는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이기 때문에 넬로는 흔히 맑고 밝은 천. 그래서 저 명정천이 있는 동네가 태화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생태와 관리됐다. 자, 봅니다. 짠. 자, 여기가 학알인데요. 요걸 키워서 난기 요 놈입니다. 학의 반점이 있죠. 저거는 사람은 36도 5 이래 되는데 37도 3분에 계속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부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화 첫 해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자꾸 애들이 먹으려 합니다. 자꾸 잘 찌개도 입맛을 다시고 새를 쪽쪽쪽 차잖아요. 이런 애들 넣어놓으면. 그것도 자꾸 엄마가 젖 물리면 뚱뚱해집니다. 그런데 새들은 절대 안 그래요. 다 쪼개시 줍니다. 그럼 상체가 발달하기 전에 하체가 먼저 발달되는데 상체가 무게 있으면 다리가 째집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주익기네 바다 무익기네 계속 주익기네 상체만 발달되는데 다리는 약해가지고 건저망정인가 그것이 생겼어요. 다리가 째져요. 이래. 그때가 지지대 해봐야 다 죽었어요. 아, 이거는 전문가의 경험이 없이는 안 되구나 이랬습니다. 여러분 저 학알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나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상체가 발달하기 전에 여기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걸어 다니는데 근데 제가 이 학을 구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덴마크 이렇게 출장을 갔습니다. 가니까 우드칩 속에 저 학 새끼를 넣어놨어요. 거기네 우리 씨름 선수들이 모래판에서 하면 다리가 안 아프잖아요. 씨름 선수 다리 뭐 이렇게 빠진 거 봤어요. 왜? 모래가 완충작용을 하니까. 그래 키우더라고요. 우리는 몰랐죠. 우리는 어디 키우는데 자기가 닭을 좀 키웠다고 밑에다 수건을 깔았어요. 수건을 까니까 병아리가 발톱이 나오잖아요. 발톱이 수건에 다 걸려가지고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리 째지고 이런 게. 그래서 애도 키워본 사람 키워야지. 안 키우면 뭐 장판에 물에가 미끄러지듯이 다 걸린 기라. 그래서 다음에 모래를 깔았어요. 모래 깔니 모래 속에 포포 파지면서 혼자는 외로가지고 거울을 장치를 해줄게. 무용 학원에 가면 거울 있듯이 딱 그래 해놨어요. 잘 컵디다. 그래서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점을 됐습니다. 저거는 지금 부화기에 넣은 겁니다. 자, 짠. 벌써 1개월 됐습니다. 금방 앞에 보듯이 이것이 요래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제가 학을 지금 키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게 같이 늘 돌봐주고 하니까 커도 따라오고 이랍니다. 되게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학들은 죽은 학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질로 부리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화가 나면은 참아야 되는데 LA 어떤 사람은 사람하면 그러죠. 박치분 놈이라는 사람 있죠. 성질이
그 일본 이름으로 무사시였습니다. 이름을 무사시를 지어줬더만 성질을 부려가지고 옆집에 있는 지보다 잘난 놈을 몽켜요. 학은 그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있는데 바로 옆에 아들 신혼 살림 차려가지고 손지 보고 싶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저쪽에 따로 살아야 손지가 빨리 나오죠. 학도 중간에 트리워리를 해가지고 한 1m의 나무 숲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저쪽과 이쪽 사생활을 딱 구별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생활을 구별돼야 됩니다. 그 사생활 구별을 하면은 항상 저기 내한테 해코지 할 거거든. 그 싸움합니다. 아침 일어나면 이 싸움하다 보면은 철망에 머리가 끼일 수도 있고, 처음에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예방책을 모르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잘 키울 수 있죠.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자, 이 학을 보면 학 서식지를 보면 줄에 물을 벗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 강이 있으면은 강을 따라 가지고 저렇게 한 상이 좌우로 한 4km 정도의 바운다리를 갔습니다. 그래서 학의 울음소리가 10km 간다는 거죠. 그래서 뚜루루 하면은 뒤에서 뚜루뚜루 하면 우리 개체가 요 지역에 살기 때문에 너희는 이쪽에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공격한다 라고 우는 겁니다. 장닭이 집에 키우다 보면 우리 사람은 쉴 데 없이 그만 울으라 하는데 지는 다 뜻이 있습니다. 이따가 저쪽 동네에서 수탉이 꼭기옥하면 저거 안 질라고 여기서 꼭기옥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 말도 모르고 저거 뭐 된장 발라볼까 하면 이러면 안 됩니다. 자연은 지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아, 지가 지 마누라 하나 있는데 이거 지키려고 큰 소리 치는가 보다. 이것도 보세요. 같이 뭐 네 마리 붙어 있는 게 있습니까? 물론 자식 놈은 네 마리인데 요렇게 서식지가 있다. 자,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과부 황새라 해가지고 음성의 황새도 있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 옛날에 교원대학에서 황새를 갖다가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많이 되니까 적어도 연구실에서 한 100마리 정도 되면은 방사를 합니다. 환경에 자연 환경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사는 것도 있고 뭐 일본으로 가는 개체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 1년에 한 번씩 동시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제가 울산에 요원으로 있기 때문에 저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저 일본의 이즈미라고 하는데 보면은 한문으로 출수죠. 물이 많은 동네입니다. 물이 많고 습지가 있으니까 이 제두루미들이 그쪽에서 월동을 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뭐 한 수만 마리가 있죠. 거기 어디 양계장이 다 끝이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학한테 먹이 준다는 생각을 안 하고 뭐 사람 물고도 없는데 뭐 학이고 할 때에 일본에서는 간척지에다가 매년 먹이를 좀 줬어요. 거기는 저쪽에 중국 북쪽에 있던 새들이 겨울 되면 너무 추워요. 내려오는 이유가 얼음이 얼어가지고 먹이를 못 먹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본에 했는데 이제 순천만에서 그걸 생각했어요. 순천만에다가 나락을 좀 뿌려주니까 구태여 일본까지 갈 필요 없다 해서 순천만의 개체수가 맨 처음에는 뭐 몇 마리 했다 300마리 지금 몇천 마리가 불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럼 이쪽에서 확인할 것이 뭐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이 풍부해야 된다. 먹는 것이 풍부하면은 틀을 잡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넓은 초원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치면은 저 어성같이 작년같이 다마넥이나 키우고 마늘이나 키우는데 저걸 도입했어요. 하니까 그 지역 농산물하고 또 일본 사람들은 두루미 울음소리, 그 식물원 남천, 선생님 아시죠? 남천을 창가에 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도 잘 되고 재수가 좋답니다. 그래서 그 어성이나 창녕 정도 되는 데다 유소회를 지었더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룻밤을 거기 자고 아침에 하구는 소리 듣겠다 해서
그 동네가 발전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저는 생물학자지만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공존하자는 거죠. 우리 울산에 보면은 하루가 지나면은 이사 가는 사람이 많아 있습니다. 뭐냐? 먹을 것이 없을 거거든요. 좋은 일자리는 바라지 않아도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런 걸 도입해 가지고 옛날 우리 과거에 우리 울산의 민속이나 풍속도 보완시키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울산을 떠나가지 않게 함께 살자, 이런 의미로서 활용하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많습니다. 많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겁니다. 자, 흑두름입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인물 좋죠? 저 위에 저게 조금 저기 깃털이 아니고 이 털이 빠진 나부를 합니다. 돌출된 피부인데 한참 사춘기 돼 번식이 되면 저게 피가 통해 가지고 빨갛습니다. 그래서 저걸 이름 붙여서 붉을 단자, 이마 정자, 학학자 단정학이랍니다. 일본 사람 이걸 갖다가 정자 빼보고 단조이랍니다. 붉은 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데 눈 보십시오. 배색이 까만 거, 흰 거, 빨간 거 배색이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불이 보십시오. 기가 굉장히 깁니다. 요런데 요 입을 벌리면 조우가 나사같이 돼가지고 사람이 딱 물면은 와 바있습니까? 딱 끼가지고 딱 돌려가지고 딱 좋아오는 거. 딱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하고 이래 이 손가락을 주면 이래 합니다. 근데 커가지고 하면은 딱 물가 안 나옵니다. 난지 보면 이게 자국이 딱 납니다. 그만큼 셉니다. 저게 미꾸라지 한 마리 탁 잡았습니다. 미꾸라지 제가 살겠다고 학 입을 막 감아 보여. 근데 학이 탁탁 칩니다. 땅에다 치고 바위에다 치고 나무에 탁탁 치면 막 감던 미꾸라지가 곤약고 돼가지고 끼끼끼 그러면은 머리가 있어요. 꼬리부터 안 먹습니다. 절대로. 머리부터 삭삭삭 하면 비늘이 머리로 방향돼 있잖아요. 꼬리 무면 걸리잖아요. 아주 새도 안 가르쳐줘도 지혜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이거 확대한 겁니다. 2시 반에 했는데 벌써 3시 반 1시간이 흘러버렸네. 버뜩 하겠습니다. 자, 깃털 고르는 거. 학이 물속에 가면 눈에 꺼풀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물속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꼬리. 우아하죠? 아까 이야기한 이 새는 크기 때문에 하나, 둘, 셋은 튼다. 요거는 태화됐습니다. 나무를 겉에 햇대를 잡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 자신의 전문성을 심화시키면은 뭐 가방 들고 안 다닙니다. 이거만 넣어 다닙니까? 그런 겁니다. 아, 멋집니다. 예. 땅에 삽니다. 그리고 물 파문을 일으키잖아요. 자기가 동그라미 그리다가 상대방 생각도 하고 이게 다 나옵니다. 보세요. 가족끼리 선에서 얘네들 날락하면요 애미가 고개를 끄덕합니다. 그러면 딱 보고는 따라합니다. 됐나? 뚜룩 하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면서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비행기 런웨이 타듯이 샥 날아갑니다. 그 겨울에 하얀 들판에 날아다니는 모습이 새 크기 때문에 울음소리 좋고, 자 여기 일본에서 동물원에서 키우는데 요 새들이 바로 케이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키웁니다. 이 앞에 망도 없잖아요. 키웁니다. 요 새는 모델이 돼가 나가지고 달리면 되고 모델을 합니다. 오카야마입니다. 오카야마 고라구경이라 해가지고 한문을 하면 후라곤이나 하는 것입니다. 자, 안에 케이지에 있는 새도 있고 밖에 있는 새도 있죠. 요 새들이 날아나는 겁니다. 자, 학알. 이게 울산학춤입니다.
지금까지 민속학춤에는 없는데 제 갓 위에 보십시오. 빨간 거는 학의 머리를 빨갛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노란 황금 태를 둘렀습니다. 금신상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술띠도 노랗고 앞에 옷걸음이 남색입니다. 색깔의 조화를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울산학춤이 태어났지만도 우리나라에서는 울산학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양하게 조를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울산학춤에 언젠가 노인들이 손을 불리고 학춤이 있었는데 울산의 본토들이 그 뭐 학춤이 있었나 이렇게 반문하면 그럼 제가 만들었습니다 공식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3년째입니다. 자, 근데 취약한 건 요 사기입니다. 우리 태양의 사기인데요, 제가 찍은 겁니다. 근데 큰 거는 엄마인데 밑에 이건 딸이시고요.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나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저게 풀숲에 있다가 학이 가까이 가면 팍 나가지고 목을 뭅니다. 목을 물면은 큰 학도 쓰러집니다. 한 번씩 텔레비에 보면은 철원에서 사기 두루미 잡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최대 적입니다. 천적입니다. 요 놈도 천적입니다. 요놈 수리복인데 눈 보십시오. 못되게 생겼죠. 근데 지 살라고 하는데 요 입이 엄청 따뜻합니다. 요 칼날 같습니다. 근데 수리봉이는 새를 딱 잡으면요 목부터 땁니다. 왜? 깨깨깨 하면은 다른 동료들이 다 듣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 구수리에 닭집에 들어온 걸 갖다가 잡았다가 제가 신고를 받고 사진 하나 찍고는 구조센터에 넘겨준 수리봉입니다. 자, 이런 연관성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밑에 학성, 환경요인은 태양광, 동청, 서청과 내광 등이 있고 하루에 그다음 습지형제도 습지의 대표적 학이다. 학성, 해학, 비학, 학산, 학천, 학소대 이거 있는데 지금 우리 오산에 요 만해져 있는 오산에 학이 바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언젠가 96년도에 명정천 확정한다고 깨버렸어요. 그 원본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드는 거 있고 그다음 저 위에 방구대에 가면은 그쪽에 또 한 말 있습니다. 그게 1714년에 우남 최신기 씨라고 하는 분이 지금 집청정 주인이 팔대조가 그거 다 그린 겁니다. 그래서 2만 부 기에 나온 것도 제가 다 확인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는 전국에 유일하게 학그림이 안각화대가 나온다. 학문화는 무학산도 있고 울산 학준이다. 학도입으로 산업도시와 센터에서의 공존 이미 구축, 대학 국가적 함께 강하게 유치, 지역가격 활성화 이런 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쉬시고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춤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서 이런 학춤에 대한 이 학춤 사랑이 이렇게 깊으신 분을 만날 수 있을까 강의 듣는 내내 감탄이 절로 나왔는데요. 그 강해 주신 김성수 선생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하라 뭐 춤출래 이 멋이 그렇습니다. 그죠? 나중에 우리가 그 배워봅시다 하고 기념 사진도 한번 찍읍시다. 이게 언제든지 같이 한번 찍읍시다. 이게 아카이브 남는 건데 그죠? 자, 두 분 오세요. 인사부터 하고 일로 오세요. 오늘 여러분들 만난 데서 제자들이 지금 시간이 없는 걸 구태에 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요쪽에 제 왼쪽에 있는 그 제자는 강정순입니다. 강정순. 예. 이거는 이제 이정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울산에 가 23년 만에 학성 이시를 제자를 하나 봐야 되는데 그걸 뭐 학수고대했습니다. 학성이니까. 그런데 학성 이시입니다. 제가 소원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여러분한테 춤을 같이 한번 추고 또 배워봅사에 몇 명씩 그룹을 해가지고 하고 또 언제든지 여러분들 아무래도 저희들하고 기념사진을 좀 찍읍시다. 그래 남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재는 저희들이 보존을 하고 전승을 하지만 또 우리 울산 겁니다. 죽으면 가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시대에 어떤 사람이 어렵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런 문화를 여러분들이 활용함으로써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거 어떻게 추노하지 말고 제 다리를 단디 보십시오. 요런데 아주 있는데 요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생음악을 하면은 아주 기교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주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활달하게 추지 못하는데 한번 감상해 보시고 이것이 우리 울산이 말하는 울산 학춤이다 하고 개인적으로 배우면서 학춤이라고 하는 게 아무거나 뭐 다리나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 이 함 들어도 이 학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우리 울산 사람 출신은 춤 한번 추러 가면은 아이 못 춘다 하지 마 손만 석 들으면 아이고 울산 사람이네 할 정도로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앞에 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도 학과 강의에 대한 지명이라도 많습니다. 설화도 많은데 우리 울산 시민이 이걸 배워서 누구나 다 해가지고 태아를 올라가지고 손 한 자를 달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도 열심히 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좀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한 10분쯤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다가 좀 숨 골아가지고 배워봅시다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아까 그 강의해 주셨던 것 중에서 저희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는데요. 그 선생님 숨을 좀 가다듬으셔야 되는데 제가 퀴즈를 사실은 내기는 조금 그래서 선생님께서 퀴즈를 3개만 아까 강의 내용 중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동작은 어떤 동작일까요? 끝. 1번 배고파서 밥 주려고 하는 장면. 둘, 오른쪽 왼쪽에 기지개 키는데 어느 거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세요? 이 어려운데, 굉장히 어려운데. 자, 그러면 예. 답이 뭐라고요? 기지개. 기지개 기지개 피는. 피는 장면. 예,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또 하나 더. 네. 뭐 한번 해봐. 동작으로 동작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동작은 무슨 동작일까요? 그렇지. 그 예방조제 2번째 맞았습니다. 그럼 대충 아시겠죠? 돌면 어지럽습니다. 으쌰. 이거는 무슨 동작이게? 1번 복 올라가지고 삐지는 동작. 2번째 사랑을 구애하는 동작. 예, 2번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젊었을 때 한걸 하셨는가 봐요. 바로 하시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까지 화면에 놨다시피 이런 동작입니다. 고개를 들고 많이 올릴수록 힘이 떼죠. 이런 동작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엥. 여기 빗나개를 많이 치면은 그만 건강한 개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암놈이 선택한다 했죠. 구애하는 동작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마지막. 자, 한 동작을 보고 이게 무슨 동작 하겠습니다. 잘한다. 이야, 어찌고. 자, 이 동작은 무슨 동작일까요? 1. 말 안 했는데 압니까? 말. 맞습니다. 와, 어떻게 줄 줄 알았습니까? 이게 제가 상세 설명하면은 요게 이제 학은 풀숲에 가을이 되면은 물에보다는 풀숲에 많이 옵니다. 학이. 그럼 풀숲에 메뚜기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차봅니다. 응? 그럼 이 충격에서 메뚜기 톡 튀 나오죠. 응? 탁 튀 나왔나? 탁 해가지고 그 다음에 먹는 거 하나, 둘, 셋, 넷. 요것도 톡, 또 티 났네. 꼭꼭꼭꼭 잡으면 먹이 찾아서 먹는 장면입니다. 그게 우리 울산 학춤은 다른 학춤과 틀려 대충 막 이렇게 이빨 없어가지고 우물럭거리가지고 능구는 게 아니고 조류 생태를 하기 때문에 한 동작 한 동작이 늦게 생겼지만 디테일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은 참 춤에 대해서 학춤이라 하지만 한국춤이다. 보세요. 앞으로 안 나가고 약간 멋지긴다고. 하나, 둘, 셋, 넷, 앉아, 넷, 둘. 그다음에 앞에 뱅크 있잖아요. 소리입니다. 셋, 하면서 올리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이거는 연속 동작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따 요 동작을 한번 해보시죠. 요거는 전부 다 하기 날개 펴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날개 접고 걸어가는 거.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씩 딱 정해가지고 앉아 시작하더만은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많으신 건강 검진 받으러 가면 저도 했는데 가니까 한 발을 중심에 가지고 두 팔을 벌려보세요 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러는가 싶었지요. 그게 평형도 검사를 한대요. 그럼 앉았다가 쫓아가지고 짚고 또 오고 또 이걸 한대요. 그 길에 나이가 말되면은 이 좌우뇌가 흔들리가지고 균형을 못 잡는답니다. 근데 학춤에 그건 왜 그러세요? 뭐 하시는데 연세가 그래 되는데 이 균형이 잡느냐고. 모든 질병은 균형에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학춤을 배우면은 딱 균형이 잡힙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되니까 요 뭐 붙이가지고 꼬고 쫙. 그 사람 놀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꾸 연습하면 이게 두뇌 자뇌 일났다가 자다 일나면 어지럽잖아요. 그 있지 다 예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선생님 오늘 지금 저희가 정말 걸음마만 학춤의 걸음마만 오늘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발 나오셔서 앞쪽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가 그래도 학을 만났는데 학의 걸음 정도는 걸음새는 한번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냥 자유롭게 학에 지금 저희가 이 태화로 누각에 학이 지금 몇 마리 네, 우리가 모두 학이 됩니다. 학이 되어서 자유롭게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아요. 예, 선생님 저 너무 잘 걸으셔서 이제 좀 날아 볼까요? 날개짓 한번 할까요? 자,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하나 올라가고 둘 내리고 오. 예, 그러면 선생님 너무 잘하셔서 자, 먹이를 한번 먹는 것까지만 오늘 할까요? 예, 딱 풀을 차야 된답니다. 차고 딱 찍고 둘, 셋, 넷. 예. 하나, 둘, 셋. 예, 그러면 음악 가지고 걷고 날고 먹고 3개 가겠습니다. 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걷고 날고 먹고입니다. 국거리 들어갑니다. 걷습니다. 하! 후야! 셋, 넷. 자유롭게 자기 자리에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아갑니다.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으시고 넷 자, 먹이 찼습니다. 찹니다. 먹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한 번 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예, 정말 오늘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열과성의를 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한 그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추억이 되고요. 또 태하루에서 특히나 태하루에서 같이 울산 학춤을 시연하고 배워본다는 시간을 갖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제자한테도 좋을 겁니다. 앞으로도 학은 여러 가지 상징성입니다. 비상하는 거, 병 없이 오래 사는 거, 그래 가정이 화목한 거, 가정에 병이 없고 사업이 번창하는 거, 학생이 지적 잘 되는 거, 취직이 잘 되는 거, 모든 것이 학의 민수학적 상징성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많이 활용해가지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